자, 오늘은 교과서 186페이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제는 조건 두 개가 이렇게 P이면 Q이다 라는 형태로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들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제에 대해서 역도 배우고 대우도 배웠는데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됐었죠? 참과 거짓이 함께 일치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참인 명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건이 이름이 특별하게 붙을 겁니다. 자, 거짓인 명제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명제가 참입니다라는 게 밝혀지면 P와 Q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질 겁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오늘 개념 열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충분과 필요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25세 이상이면 성인이 되기에 필요합니까? 충분합니까? 그쵸. 얘는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성인인 것이 충분합니까? 필요합니까? 그쵸.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 대해서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우리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라고 이렇게 위에처럼 한글로 쓸 수도 있지만 수학자들이 기호를 약속을 했습니다. 화살표에 있는 줄을 두 줄을 그어서 이렇게 참입니다 라는 걸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두 줄만 보더라도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이 명제는 참임이 밝혀집니다 라고 약속하는 형태로 기호를 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때 조건 P와 Q는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조건의 이름이 달라질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명제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대문자 P,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대문자 Q라고 썼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쏙 포함이 됩니다 라고 부분집합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까지 조금 기억을 하고 오늘 배울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살펴보면 P는 Q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Q의 입장에서는 P라는 조건이 만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P는 Q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집합이 Q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만족시켜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이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Q는 P라는 조건을 모든 아이들이 참이 되도록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P를 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P가 품어지는 형태의 테두리로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Q의 입장에서는 P를 포함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조건의 이름을 구분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편 P이면 Q이다 라는 요 명제가 참이고 반대로 P와 Q의 자리가 바뀌어서 Q이면 P입니다 라는 명제도 참이 되게 되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첫 번째 거는 P가 Q에 포함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Q가 P에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서로 같은 집합을 나타낼 때 서로 포함하게 되면 P와 Q는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나타냈던 거 기억이 나죠? 이렇게 진리집합이 표현이 되는 거면 얘는 명제로 나타냈을 때 명제로 나타내게 되면 화살을 서로 쏘고 있는 형태가 돼서 P와 Q 각각의 조건이 서로 화살을 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는 읽을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Q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충분한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면 P라는 조건이 주어가 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은 참인 명제에 대해서 Q를 주어로 보게 되면 Q라는 조건은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해서 필요 조건임을 말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은 어떤 조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볼 때는 반드시 그 문장의 주어 자리에 누가 오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외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화살을 총이라 생각하게 되면 P는 Q한테 총을 쏘는 거라서 P 입장에서는 총을 쏘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Q라고 하는 거는 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에 있는 총을 화살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Q 입장에서는 P를 흘리는 거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조금 유치하지만 그렇게 기억을 해서 각각의 조건이 화살을 받으면 필요 조건, 화살을 쏘면 충분 조건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통해서 각각의 조건이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조건 P도 있고 Q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P이면 Q이다 라는 이 명제가 참입니다 라는 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Q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물어본 거니까 Q의 입장에서 화살을 받는지 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Q가 화살을 받는 거니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같은 명제에 P이면 Q이다 참인 명제가 있을 때 마찬가지 위에 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번엔 P의 입장에서 무슨 조건인지 봐달라 했으니까 P가 화살을 쏘고 있어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Q라는 조건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미 나는 충분하게 갖춰져 있어 라는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보게 되면 P와 Q가 서로 화살을 쏘고 있는 형태죠. 그렇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때는 Q는 P이기 위해서도 어떻게 된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의 첫 번째 거는 한 번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두 조건 PQ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해달라 했죠. 주어가 P입니다. 자, 그래서 P라는 조건이 Q라는 조건한테 화살을 쏘는지 받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조건을 가지고 확인하기는 힘드니까 명제를 가지고 나타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화살의 모양을 결정 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 같은 경우는 두 수의 곱이 0입니다. 그럼 될 수 있는 경우는 P라는 진리집합 안에는 A가 0이 될 수도 있고 B가 0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리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도 있고 마지막 둘 다 0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P에 있는 거고 Q라고 하는 거는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P가 Q를 이렇게 포함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Q라는 조건이 P라는 조건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P는 Q한테 화살을 받고 있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셔야지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친구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다시 명제로 표현을 해서 화살을 받는지 쏘는지에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에 나왔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시오 라고 문제에 써져 있는데 서술형 답안지에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봤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한 번 더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2번, 3번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술형 평가에 제출하는 것처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따져서 명제의 화살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적어보시고 마지막에 어떤 조건인지 명확하게 언급해주는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쪽에 얘기한 것처럼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P가 Q에 쏙 포함이 되면 이 말은 명제로 표현했을 때는 조건 P가 조건 Q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참임 명제로 나타낼 수 있고 명칭을 붙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Q 입장에서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 한번 보게 되면 두 진리집합이 서로 같으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명제로 돌렸을 때 P와 Q는 서로 화살을 쏘는 형태의 참임 명제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진리집합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단 X와 Y는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X-3은 0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들의 모임이 P라는 진리집합이 될 거니까 P 안에는 3이라는 원소만 들어갈 겁니다. 자, Q라고 하는 아이는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이 Q의 진리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Q 안에는 -2와 3이 들어가는데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면 Q가 P를 포함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써지겠죠.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고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알면 명제로도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지 되는데 자, 조건 P가 있고 조건 Q가 있을 때 하살표 머리는 그쵸, Q 쪽으로 진리집합 사이 포함관계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쪽으로 화살의 머리가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써질 겁니다.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주어져 있는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P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X, Y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어떤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항상 0보다 X가 실수면 얘를 제곱하면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수를 더해서 0이 되려면 X도 Y도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Q 조건을 보면 절대값 X와 절대값 Y를 더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X가 실수면 제곱했을 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을 취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 Q도 Q 조건에 만족한 진리집합도 X가 0인 경우와 Y가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두 진리집합이 서로 어떻죠? 서로 같기 때문에 명제로 표현하게 되면 P는 Q 쪽으로 화살을 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의 형태로 명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답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참인 명제에 대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문장의 주어 자리에 어떤 조건이 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문제 5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조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예제 2번과 같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예제 2번에서도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죠. 마찬가지 5번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리집합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P는 x-3이 1보다 큰 모든 해집합을 나타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이 없으면 x는 실수 범위에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P의 1차 부등식을 풀면 x는 4보다 크다가 될 거고 수직선상의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표현하면 이렇게 P가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Q는 풀면 2x는 8이 될 거고 2x는 8보다 크다가 되고 x는 4보다 크다가 돼서 Q도 진리집합을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4보다 큰 집합입니다. 라고 똑같이 동일하게 P와 Q의 진리집합이 표현이 될 겁니다. 따라서 1번은 PQ의 진리집합이 나타내는 영역이 같기 때문에 진리집합이 동일하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 말은 P는 Q이기 위한 어떻게 되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답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원소는 6의 배수니까 6, 12, 자, 실수 범위 안에서는 6, 12, 18, 24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커져나가는 수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Q라고 하는 애는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21, 24 쭉쭉쭉 나갈 건데 포함관계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P에 들어가 있는 6은 Q에 들어가 있고 12도 Q에 들어가 있고 18도 Q에 들어가 있고
24도 Q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6의 배수들도 마찬가지 Q라는 3의 배수를 모아놓은 진리집합 안에 쏙 들어가는 형태로 포함관계가 나타나지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죠? 명제로 나타내면 P가 Q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참인 명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이 P의 원소가 되니까 2와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0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돼서 x가 마이너스 3인 경우 하나만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Q가 P에 쏙 들어가는 형태로 원소가 적혀져 있으니까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고 얘를 명제로 표현하게 되면 조건 P가 조건 Q를 가지고 있을 때 화살을 이렇게 받는 형태로 참인 명제가 표현이 될 겁니다. 따라서 P는 P 입장에서 봐야 되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화살 받으면 피 흘리죠. 그래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수업을 한번 돌아볼 건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각각의 조건에 특정 지은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제가 참입니다 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참인 명제에 대해서 기호 표시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화살을 2개를 써서 나타낼 거고 굳이 2줄을 써서 나타냈는데 참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참임을 뜻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라지 P가 라지 Q에 쏙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표현을 바꿔서 쓸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참인 명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건 P와 Q는 이름이 붙는데 이런 참인 명제에 대해서 P 입장에서 쓰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Q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정리하시고 반드시 주어 자리에 어떤 조건이 오는지 확인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때도 반드시 이러한 형태대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또는 필요 충분 조건을 언급해 줘야 되는 거 기억을 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